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고,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정도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예. 당초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의 적극 추진으로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야당의 반발도 예상이 되죠. 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 해당자가 극소수라면서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예, 지난해 말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합의 위반이라는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또 이 방안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정부의 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총평부터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예,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좀 엇나가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허.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어허. 이른바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호주 대부분 거래세 걷지 않고요.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 이건 왜냐?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라는 조세 원칙 때문인데요. 예, 거래세는 통행세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는 통행세.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투자 원금 500만 원 반토막이 내도 내가 매도할 때는 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손해보고 팔아도 반드시 내는 거래세는 국세입니다. 예,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아니 내가 왜 손해봤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예. 보니 세계적인 추세가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거래세 없이 자본 이득에 대해만 과세하는 대표 국가고요. 예,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우여곡절이 좀 거쳤어요. 일본은 지난 1947년에 양도 차익을 과세하다가 1953년에 증권거래소를 채택했지만 예, 재차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을 해서 지금 동시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소로 단일화하면서 1999년 이후에는 거래세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주식 양도세 완화라는 건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는 다소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양도세도 물고 거래세 두 가지를 다 물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던데, 그러면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스탠다드적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주식 양도세 폐지는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예, 앞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현행세법상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코스피에는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예, 코스닥은 상장사 지분 2%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 이상 이득을 봤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징수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를 내세운 물론 윤 대통령이 이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지만 예, 그 내세운 이유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차원이다라는 건데요. 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바로 연말입니다. 예,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은 이 슈퍼개미들 10억 원 이상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내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 회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세금 회피성 매물이 추대가 되면서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간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주주 현행 요건을 한 주당 10억 원 이상 보유가 아니라 뭐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예. 대주주발 매물 폭탄으로 흔들렸던 증시 안정에 좀 기여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설명인 것입니다. 예. 이 소장님, 그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하고 대주주로 분류됐을 때 내는 그 양도소득세하고의 세율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나 일반 주주나 상관없이 양도 차익의 3억 원 초과냐, 3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양도 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과 세율 초과일 경우에 25%를 부과하는 것 이중으로 돼 있어서 예. 이거는 뭐 대주주가 개인이든 아니면 뭐 정말로 그 경영자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관에서. 네, 저는 좀 여쭙고 싶었던 게 정부에서 순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연말에 내던지는 이런 아주 고액의 상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정말 주식을 내던졌을 때 그게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다 조세 회피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 이제 12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증시 납회일, 증시 마감일 이제 이틀 전이 대주주 명부, 대주주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주식에 대한 이 주주가 파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주주가 이제 등재되는 그 전주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평상시보다도 많은 건 맞지만 예.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이제 대주주 기준 완화가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예. 그러면 지난해입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가 얼마가 되느냐? 7,045명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4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0.05%의 투자자라는 겁니다. 투자자 10,0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걸 내고 있는데 예. 이들 7천여 명 물론 실제로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연말 앞두고 대규모 매도한 사람 빠졌기 때문에 예. 순수하게 정말로 부자들일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 대주주 7천여 명이 지난해 7.2조 정도 주식을 사들여서 16.5조에 매도했기 때문에 9조 원 넘게 양도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거래세 빼고도 2배 넘게 양도 차익을 챙겼는데 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좀 더 완화가 되면 혜택은 누가 가져가느냐? 혜택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물량 줄어들면서 증시 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 혜택은 모두 이 대주주들한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인 건 맞지만 오히려 과실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게 선거 앞두고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로 증시 하락을 이유로 이제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핀트가 조금 엇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양도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을 부작용으로 꼽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부가 쓸 것도 많은데 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면 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올해 경기 침체로 거의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에다가 예. 내년 역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가장 세수가 덜 거친 게 법인세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했죠.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소득세가 한 14조 원 9월까지 덜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해 10억 원 이상 보유자들 이 주식 양도세 얼마를 냈냐 봤더니 한 2조 원 가량을 안 냈습니다. 2조 원 가량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 점점 완화되면 이게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이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이 세수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2조 원의 세금을 좀 걷어냈지만 역으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실제로 혜택은 모든 대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로 인한 이제 이 찬반 논란, 세금의 형평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작년에 그러니까 10억 이상 했을 때 한 2조 원 이상 얻었는데 만약에 완화하게 되면 몇 조 이상 못 걷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금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분류 기준이 20억 아. 원이냐, 30억 원이냐, 확정이 안 50억 됐으니까. 원이냐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 상황과 증시 거래 참여자들의 이제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세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양도세 기준의 완화의 폭의 문제가 아니라 아하. 정책의 어떤 일관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가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좀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하는데 두 개 다 우리도 내니까. 거래세보다는 양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양도세를 좀 완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이번 주에 정부 발표안이 나오게 되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완화. 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간단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혁 전 비대위원장. 아니 지금 이인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예. 거래세, 이른바 통행세라고 하는 것들은 줄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뭐 대원칙이니까 예. 거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 지금 뭐 방향이 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 소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가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장 변호사님. 저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했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낙수 효과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정부 들어서 법인세 아까 짚어주신 대로 많이 대략 감경됐는데 그러면 인력 채용 느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뭔가 대안을 내고 정책을 내야 될 텐데요. 세수 펑크가 6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저는 10억 이상의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50억 원으로 올려서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혜택이 서민에게 갑니까? 재벌에게 갑니까?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어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박문규 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명 3개월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 장관은 여권이 경기도 내 험지로 꼽는 수원에 출마해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과 함께 수원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권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출신의 방 장관은 경기도 중심 도시인 수원에 걸맞는 정책 예산 전문가로서 후보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장관의 차출에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개각을 비판하며 내각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사설로 집권당의 총선 한석을 위해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방향이 석 달 만에 오락가락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결과 소개해 주시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지지난주 37.6%, 지난주 37.4%를 거쳐서 이번 주 36.3%를 기록하면서 예. 3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61.2%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만 18세 이상 전국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예. 민주당 지지율은 44.7%, 국민의힘은 36.7%를 기록해서 격차는 8%포인트 차이로 지난주보다 2.2%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2.5%, 예. 진보당은 1.5%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일단 장관직 임명 3개월 만에 이제 총선에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박문규 산자부 장관. 이제 총선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게 과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김정혁 전 비대위원부터. 이건 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을 3개월 만에 그 총선에 내보내는 건 적절치 않고
또 별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음. 이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나 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사실 저는 그때 강서구청 때 김태우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것도 별로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하지만 일단 나갔으니까 저는 뭐 그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저 박문규 후보가 잘해주길 바라지만 예. 좀 별로 이렇게 흔쾌하지가 않네요. 예. 자, 장 변호사님. 국정 운영이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음. 장미란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총선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데 어떡하냐. 본인이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대단히 짧다라고 했습니다. 예. 한 부처의 업무를 숙지하는 데는 최소 1년은 걸릴 수도 있죠. 6개월은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김종혁 위원장님처럼 정말 전격적으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백드롭이 뭐였습니까? 민생부터 민생까지였어요. 전 대단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드롭이라는 것은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앉은 뒤에 있는 프레카드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도 총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3호까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좀 관심은 적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3호 영입 인재 네. 유삼영 전 총경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3호 영입 인재로 울산 중부경찰서장 시절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앞장섰던 류삼영 전 총경을 발탁을 했습니다. 예. 류 전 총경은 총경회의 이후에 징계를 받고 자천을 당한 바 있었고요. 민주당은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류 전 총경은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여기 왔다라고 밝혔고요. 어디에 출마할지 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류 전 총경은 부산 영도 출생으로 경찰대 법학과 4기 학사 출신입니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공문치사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 공천 적격 판정에 대한 또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이 신청 절차를 밟았군요. 네,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내면서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준비해왔던 정의찬 특보는 14일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1997년 전남대에서 일어났던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이 문제가 돼서 부적격 판정으로 뒤집혔습니다. 예. 사건 당시에 남총련 간부들은 학생 행세를 하던 이종건 씨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해 고문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정 특보는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복역을 했었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갑작스레 판정이 번복된 것이 절차상 하자라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해당 사건 당시에 폭행 현장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세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을 파악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비후보 10명 중에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보도를 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시국 사건 연루자가 많지만 음주운전 전과자도 19명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 86세대보다 오히려 또 소위 원로 정치인들, 오비들의 출마에 좀 민감한 분위기이기도 하네요. 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민심의 호응을 조건으로 해서 전북 지역 출마를 시사한 바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광주 출마를 준비 중이고 이종걸 전 의원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예.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충남 천안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내에선 좀 싸늘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예.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한 의원들은 그만 나오실 때가 됐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희석된다. 지역에서도 부담이지만 선거 전체 전략을 짜야 하는 지도부로서도 난감할 것이다 등등의 지적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 인사로 된 유삼영 전 총경 영입 좀 평가 좀 들어볼까요? 먼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이게 뭐랄까 이분이 그 경찰복을 입고서 계속 시위 현장에 나타나고 성명을 내고 뭐 이런 걸 할 때 예. 다들 그랬잖아요. 아, 저분 좀 있으면 이제 공청 받겠네. 그렇게들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복을 입은 분들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도 마찬가지고 경찰, 뭐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은 제복을 입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정치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가져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여야가 완전히 너무 첨예하게 정치적인 그 분란을 보이면서 그 제복을 입은 분들이 어느 한쪽의 편에 가담을 해서 그것도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격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가 그리고 결국은 또 정치판으로 이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그때 그 유사명 총경이 그때 성명 내고 막 그럴 때 다들 조금 있으면 이제 공천 받고 가겠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고스란히 더구나 이제 인재영입 3호로 현실이 되니까 그럼 그분이 했던 그 말의 진정성은 이런 걸 노리고 했던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예, 그 당시에 경찰국 문제가 상당히 이슈였죠. 예.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와 예산을 쥐는 그 경찰국을 직할할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비했는데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총경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고위 경찰 출신들 인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재혁 원내대표 계시고 예. 이철규 위원장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검찰에 대비되는 또 경찰 이런 구도로 3호 인재로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세대 교체 이번에 얼마나 진행될까요?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제 오비라고 하면 좀 당사자들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이제 원로 정치인들이 출마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민주당 입장에서 또 개혁 공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게 뭐 한국 전체 세대 구성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위 86세대의 경우는 당 내에서 굉장히 두터운 인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 기존의 질서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비명계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조차도 86세대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86세대를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노장층을 형성하고 있는 세대들은 그 바로 아랫 세대들에게 밀려서 예. 좀 힘든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오비 세대가 그러니까 86세대도 오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86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네, 오비라고 했을 때 더 이제 세대적으로 기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좀 그 물결에 더 밀리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그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16일에 이어서 어제도 발견이 됐어요, 낙서가. 네, 16일 새벽에는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같이 적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당들은 이어서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낙서를 했고요. 경찰청 담벼락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후 10시 20분에는 또 다른 낙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미 낙서로 훼손돼서 문화재청이 복구 중이었던 영추문 좌측 쪽에 담벼락에 길이 3m, 높이 1.8m에 걸쳐서 훼손이 됐는데요. 예. 새 낙서는 특정 가수와 앨범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고 첫 번째 낙서의 모방 범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용의자들이 CCTV를 피해서 도주한 탓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요. 결국 용의자 총 3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예. 엄정 처벌을 이제 당국에서는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낙서의 범인은 오늘 자수를 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담벼락 복원 작업은 일주일 이상 길어질 전망인데요. 예. 전문가 20여 명이 약품, 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모방범은 자수한 분. 오늘 6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분은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장 변호사님? 이게 소영웅 심리가 작용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경복궁 담벼락 이게 문화재잖아요. 예. 스프레이로 낙서를 할 생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데 예. 저는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문화재법 위반과 이건 성계죄로 거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은 뭐- 이분들 아니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에다 낙서를 하든가 피라미드. 엘리제궁에 뭘 네.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탈행위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하. 처벌만 하고. 왜냐하면 아. 아까 2차는 모방범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 현장에서 그 범인들을 추적해서 잡고 처벌을 하고 예. 이런 걸 자꾸 보도하면 모방 범죄 생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추후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